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정규 분포로 주어졌을 때 그것을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확률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볼까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50, 36 이걸 따를 때 다음 확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개의 확률을 구해라 라는 것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n 50, 36 이걸 따라간다라고 숫자로 주어지면 이쪽이 없어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알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50은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36은 분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Z스코어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가볼까요? 여기 이렇게 X가 40 이하가 되는 확률, X가 45 이상이고 55 이하가 되는 확률, X가 65 이상이 되는 확률, 이렇게 세 가지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표에 Z로 바꿔야 볼 수 있게 표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X로 표현된 것을 우리 치환했듯이 Z스코어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다면 Z스코어가 어떻게 주어지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Z스코어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그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주어진 이 값을 가지고 이렇게 대입해서 Z가 어떻게 주어지는 건가 계산을 하셔야 돼요. 뒤에 있는 36이 분산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시그마는 36에다가 루트를 씌워야 돼요. 그래서 6이 되고요. 그리고 평균은 앞에 있는 수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50이 되고요. 그러니까 Z는 6분의 x-50이다.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Z로 바꿔서 범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볼까요? X가 40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게 Z가 얼마 이하가 되는 거냐라는 걸로 바꾸셔야 돼요. X가 얼마 이하다? Z가 얼마 이하다. 똑같이 쓰면 되고요. 여기 X의 값이 4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X에다가 40을 대입해가지고 이 값을 가지고 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40을 대입하면 Z는 6분의 40 마이너스 50 요것 이하다라고 되지요. 자, 그럼 여기 주의할 게 이것은 그대로 전체를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기로 전체 계산을 합니다. 각 항을 각각 반올림 해가지고 구하시지 말고요. 전체를 그냥 계산하세요. 자, 그래서 6분의 40 마이너스 50은 마이너스 6분의 10이지요. 마이너스 6분의 10을 그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이 마이너스 1.6666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를 계산한 다음에 이것을 표에서 찾아야 되니까 표에는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있다. 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소수점 아래, 예,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둘째 자리까지만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셋째 자리 6이니까 5를 넘어가니까 반올림이 됐죠? 그렇다면 여기 반올림해서 여기가 7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올림하면 여기 마이너스 1.67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거 잊지 마세요. 전체를 계산한 다음에 반올림을 하는 거다. 그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이쪽 분모를 반올림하고 분자를 반올림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전체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산은 전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전체 값을 계산기로 계산하셔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고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Z로 바꿨죠. Z가 마이너스 1.67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하시면 되는데
이제 우리 앞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여기 음수니까 표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꾸는 방법이 두 차례에 걸쳐서 두 단계에 걸쳐서 바꿨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뀐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지요. 1-라고 바꾸시고요. 여기 부호 떼버리고 이하라고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1 z가 1.67 이하가 되는 확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z가 1.67 이하다라는 건 표에 있지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1.6을 왼쪽 열에서 찾으시고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 0.07을 위에서 찾으시고요. 만나는 곳에 표를 찾으시면 돼요. 만나는 곳에 있는 값을 볼까요? 0.9525. 이제 계산이 됐지요. 그래서 1-0.9525를 계산하면 0.0475.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문제 더 연습할게요. x가 45 이상이고 55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먼저 z로 표현하고요.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표준 편차 6 계산하고 평균 50 계산하고 그걸 가지고 x의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45 대입한 값 그리고 55 대입한 값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45, 55가 대입됐고요. 여기 이제 범위가 주어졌으니까 전체 계산하시고요. 전체 계산한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셔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쓰시고요. 그렇게 하니까 z가 마이너스 0.83 이상이고 0.83 이하다. 이렇게 구해졌어요. 그렇게 한 겁니다. 계산은 전체에서 그 다음에 그 전체를 놓고 반올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Z로 바꿨으니까 Z가 마이너스 0.83 이상이고 0.83 이하가 되는 확률을 이제 구할 수 있죠. 오른쪽 끝점 이하인 확률에서 왼쪽 끝점 이하인 확률을 빼주면 되는데 왼쪽 끝점 이하일 확률은 음수 이하니까 아까처럼 1 마이너스 양수 이하 이렇게 바뀌면 되지요. 그걸 빼고 정리하면 두 배의 Z가 0.83 이하인 확률에서 1을 뺀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됐죠. 앞에서 다 연습을 했죠. 이제 여기 있는 Z가 0.83 이하다. 이렇게 되는 확률을 표에서 찾으시면 돼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0.8. 이건 왼쪽 열에서 찾으시고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 0.03 위에서 찾으시고요. 이렇게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을 표에서 읽으시면 돼요. 표에서 읽으면 0.7967 제대로 찾으셨죠? 여러분도. 자, 그럼 여기다 2 곱하고 1 빼주면 돼요. 계산하면 0.5934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가볼까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럼 이번에는 x가 65 이상이 될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됐어요. 조금 전에 봤듯이 시그마는 6이었고 뮤는 50이었어요. 그래서 x에다가 이렇게 65를 대입해서 x가 무엇 이상이다라는 것은 z가 무엇 이상이다라고 똑같이 쓰고요. 65 대입한 값을 여기다 써주면 범위가 z의 범위로 바뀌어 있어요. 자, 그럼 똑같습니다. 6분의 65 마이너스 50은 전체에서 계산하고요. 전체를 그냥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전체 계산한 다음에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그렇게 하시고 해서 두 번째 자리까지만 쓰시고 이렇게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2.5가 나오네요. 그렇다면 Z가 2.5 이상이 될 확률 하는 걸 구하는 거죠. Z가 2.5 이상이다라는 것은 이렇게 오른쪽 꼬리 여기 2.5라고 하면 이 부분 넓이죠. 그렇죠? 표에 없으니까 2.5 이하가 되는 확률을 계산해서 1에서 빼주면 돼요. 그래서 1에서 Z가 2.5 이하가 되는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Z가 2.5 이하가 되는 확률은 표에서 찾을 수 있죠.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2.5를 왼쪽 열에서 찾으시고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가 없으니까 0.00 위에서 제일 왼쪽 첫 번째 있는 걸 찾으면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시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에 있는 것을 표에서 읽기만 하면 돼요.
0.9938. 그러면 1에서 0.9938을 뺐으니까 0.0062. 이게 확률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가볼까요? 이제 11번 보세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60, 100을 따라간다. 그럴 때 x가 50 이하일 확률, x가 55 이상이고 65 이하일 확률, x가 75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예, 우선 파악해야 되는 게 앞에 있는 60은 이 분포의 평균이고요. 뒤에 있는 100은 이 분포의 분산이고요. 자, 그렇다면 치환할 때 Z-스코어는 예,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다. 이렇게 치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시그마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예, 루트 100은 1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갖다 쓰고요. 그리고 뮤는 여기 앞에 있는 수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고요. 예, 이렇게. 자, 그래서 Z는 10분의 X-60이에요.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계산하셔야 되고요. 예, 이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X가 50 이하가 되는 확률. 예, 여기 X 자리에다가 50을 대입해주고 Z로 바꾸시면 돼요. 그렇다면 Z는 10분의 50-60 이하가 되는 확률이지요. 자,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 전체 계산하시고요.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쓰셔야 표에도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마이너스 1.00이네요. 자, 그럼 여기 이제 음수 이하일 확률은 표에 없으니까 예, 바꾸는 방법 연습이 됐죠? 예, 이렇게 바꾸면 1 마이너스 z가 1.00 이하일 확률 이렇게 됩니다. 이제 표에서 찾을 수 있죠.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는 1.0이니까 1.0을 왼쪽 열에서 찾으시고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가 0이니까 위에서는 0.00 첫 번째 걸 선택하시고요. 예, 그래서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을 표에서 읽으시면 돼요. 예, 읽어볼까요? 0.8413. 예, 제대로 찾으셨죠? 찾으시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확률은 1에서 0.8413을 빼주면 되니까 0.1587. 예,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두 번째 문제 볼까요? 그러면 x가 55 이상이고 65 이하가 되는 확률은 얼마냐? 자, 여기 Z스코어에 x에다가 55 대입한 것 이상이면서 65 대입한 거에 이하가 된다라고 Z의 범위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Z는 10분의 55-60 이상이고 10분의 65-60 이하다. 이렇게 바뀌죠. 이거 전체를 다 계산하시고요. 그대로 놓고 계산기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에서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고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쓰세요. 예, 그렇게 쓴 결과예요. 그러면 Z가 마이너스 0.5 이상이고 0.5 이하가 되는 그런 확률로 바뀌어요. 예, 이제 이것을 표에서 찾을 수 있는 값으로 바꿉니다. 예, 마찬가지로 오른쪽 끝점 이하인 확률에서 왼쪽 끝점 이하인 확률을 계산하면 되는데 왼쪽 끝점 이하의 확률은 음수니까 양수로 바꾸고 정리하시면 되죠. 앞에서 연습했죠. 그래서 두 배의 Z가 0.5 이하일 확률에서 1을 뺀 값으로 예, 이렇게 고쳐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이 Z가 0.5 이하가 되는 확률은 표에 있죠? 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0.5, 그걸 왼쪽 열에서 찾으시고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 0.00, 그건 위에 행에서 찾으시고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 이제 표를 읽기만 하면 됩니다. 뭐가 있나요? 예, 0.6915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거기에 2 곱하고 1을 빼주면 우리의 답은 0.3830. 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x가 75 이상이 될 확률은 했으니까 조금 전에 고쳐놓은 z스코어 가지고 옵니다. x 대신에 75를 대입하고 z로 바꿨어요. 그럼 z가 10분의 75-60 이상일 확률. 이렇게 바뀌었죠. 전체 계산하고요.
소수점 아래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만 쓰고요. 그래서 Z가 1.50 이상일 확률이다. 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상일 확률이니까 역시 표에 없죠? 예, 우리 바꾸는 거 연습했죠? 그래서 1에서 1.50 이하일 확률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1.50 이하일 확률은 표에서 찾으시면 돼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1.5는 왼쪽 열에서, 예, 그리고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 0.00은 위에서 찾으시고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가서 만나는 곳 표를 읽으면 됩니다. 0.9332 다 됐죠? 그렇다면 우리 계산은 1에서 0.9332를 뺐으니까 0.0668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네요. 어려운 거 없죠? 자, 한 문제만 더 연습해보고 예,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12번 볼까요? 수능 과목 중 국어와 수학 점수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하자. 자, 그럴 때 국어 점수의 평균이 70점,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점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수학은 수학 점수는 평균이 65점, 그리고 표준 편차가 5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두 과목이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왔는데 어떤 학생이 국어에서는 78점을 받았고 수학에서는 72점을 받았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과목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국어 과목을 더 잘 본 건지 수학 과목을 더 잘 본 건지 어느 과목을 더 잘 봤는지 비교해봐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상대평가를 했을 때 국어라는 이 과목과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상위 얼마에 속할 수 있는가라는 걸 계산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조금 전에 계산했던 것처럼 Z스코어를 가지고 예,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야 돼요. 가볼까요? 그렇다면 Z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니까 국어에 대해서 예, 우리가 Z스코어를 계산하면 국어의 Z스코어라는 것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 예, 시그마가 얼마인가요? 표준 편차가 10점이라고 했어요, 국어는. 그러면 10분의 그리고 X 마이너스 뮤, 평균은 70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국어 과목에서 몇 점을 받았어요? 이 학생이 78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이 받은 스코어는 상대평가를 해봤을 때 10분의 78 마이너스 70, 이 정도를 받은 거죠. 예, 이걸 계산하면 0.8이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수학의 Z스코어를 계산해 볼까요? 수학은 예, 금방 얘기한 것처럼 평균이 65점이고 표준 편차가 5점이라고 했으니까 표준 편차 5분의 예, 그리고 예, x 받은 점수 마이너스 뮤는 65점. 예, 그런데 이 학생은 수학에서는 72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Z 스코어로 계산하면 5분의 72 마이너스 65가 되네요. 그렇죠. 이걸 계산하면 1.4예요. 그렇죠? 예, 이제 국어의 Z스코어하고 수학의 Z스코어를 비교해 보세요. 국어의 Z스코어는 0.8, 수학의 Z스코어는 1.4. 수학의 Z스코어가 더 크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예, 점수는 국어가 78점, 수학이 72점 이렇게 나와서 국어 점수가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평가를 할 때는 예, 수학이 국어보다 더 잘 봤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상대평가에서 등급을 정한다고 하면 예, 수학의 등급이 더 높은 등급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이번 영상은 예,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 이항분포를 정기분포로 예, 근사값을 계산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